운다는 거는요, 우리가 제일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우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뱃속에서 딱 나오자마자 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안 울었대. 그래서 궁뎅이 맞았겠다. 맞았어. 네네. 난 태어날 때부터 맞았어.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지. 얼굴 맞은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적인 게 바로 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는 거는 가장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언제나 누구와 소통을 하고 삽니다. 네. 근데 되게 이제 언어가 발달하면 언어적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살죠. 근데 언어적 소통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비언어적 소통을 합니다. 네. 왜 눈빛을 보기도 하고 얼굴의 표정을 보기도 하고 제스처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은 늘 소통을 하는데요. 울음도 어쩌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식이긴 하죠. 네. 그 나이가 어릴수록 울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하면 그 나이, 그다음에 키가 크듯 몸이 커지듯 생각이 자라듯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마냥 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네.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정한 나이가 돼서 울음 이외에 조금 더 적절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을 많이 모르고 있다면 이거 좀 걱정이 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이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를 네. 들어 친구하고 지낼 때 뭐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아이는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를 해냈대. 근데 그 과제를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아까 종철 씨는 하기 싫다고 그랬지만 이 아이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해내야 된다는 개념은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내는 일종의 그릇이 있다면 네. 그 그릇에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과부한 거예요. 넘치는 그릇이 네. 너무 작구나. 힘든 네, 뭐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어른 중에도요, 굉장히 능력이 인정을 받아서, 네.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했어요. 네. 그럼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진을 하면 업무량이 바뀌고, 새로운 거에 적응을 해야 되고, 부하가 훨씬 많이 생겨요. 네. 밑에 직원들이. 그쵸. 뭐 그거 자체가 막,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해내야 된다는 건 알고, 그리고 잘 해내고도 싶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는 자기가 좀 견뎌내야 되고, 틀리면 다시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능력의 수행뿐만 아니라 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보통 정서라고 하죠. 그런 다양한 감정을 이 수행을 해나가는 중간 과정에서 잘 못 견뎌내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떤 아이들 이러기도 해요. 이거 똑같은 걸 또 풀라고, 자꾸 똑같은 문제를 내지.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낸 거야? 네. 도대체 이 학습지는 왜 자꾸 같은 문제가 20번씩 나와? 이러면서 푸는 애가 있고 말로 라벨라벨 하면서. 근데 얘는 그냥 눈물이 꽉 나와버리는 거죠. 나오는 거. 그러나 이제 그 감정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소를 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소화가 안 되니까 일단 엉엉 울고 다 울었네. 그리고 이제 풀어야 하는 거야. 거죠. 아. 그래서 이 아이는 숙제가 싫은 아이도 아니고 네. 공부가 싫은 아이도 아니고 사실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해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조금씩 늘어나는 거. 예를 들어 그래 풀었어 했는데 다시 풀어 이거 틀렸네. 그럼 와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오늘 학습지 2장만 풀려고 했는데 엄마가 1장을 더 풀라고 애가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거죠. 의욕이 네. 센 거 아닙니까? 의욕이 좀 강한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잘하려는 마음. 잘하려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아이고요. 근데 이제 의욕이 강하면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좌절을 좀 감당해내고 도전을 하고 틀린 거 다시 풀고 안 되면 다시 해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뒷받침이 좀 불균형인 아직, 상태라고 아직. 볼 수가 있는. 이것도 약간 불균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혹시 감수성이 좀 풍부해서 눈물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슬픈 영화를 봤을 때 확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고요. 네. 이 아이는 늘 과제 수행,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이 벌어질 때 늘 감정이 동반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 감내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감정의 감내력이라는 거는 참고 견디고 참아내고 해내고 하는 감정을 자기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감정적으로 견뎌내고 참아내고 소화해내고 하는 것들이 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는 거죠. 그러면은 참을성이 부족한 애네요. 그것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좀 어려울 뭐 것 예를 같고. 들어서 어디가 아파요. 네. 그래서 가서 좀 참고 진료를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건 안 올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까 네. 친구 관계를 물어봤는데요. 얘는 자기가 해내야 되는 수행, 자기가 해내야 되는 과제를 해낼 때에 조금만 부과가 돼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아이고 자기가 생각한
그래 이것까지 내가 받아들였어 하는 자기 선이 있어요. 네. 그 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떡 떨어져도 그릇이 확 넘쳐버리는 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으로 네. 따지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네. 유난히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해내요. 막 씩씩거리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결국은 해내는데 야, 벌써 인생을 10살짜리에다 재밌게 산다. 벌써 뭐 이런 느낌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는 걸로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네. 정말 화를 내기도 하고, 누구는 그럼요. 정말 뭐,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옆 사람을 뭐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우는 걸로 말고 다른 걸로 풀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그럼요. 걸 생각해보면. 좀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뭐 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죽음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자체가 다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공을 해도 좋지만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네. 업무라는 게 바뀌고 해내야 되는 일이 달라지고 더 잘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마징가 제트가 아닌 이상은 네. 스트레스 인간은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을 받았을 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소화를 하느냐가 개인마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를 좀 잘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 가족과 뭐 얘기를 한다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재수 없이 들리겠지만 저는 이제 글을 쓰는 게 저의 스트레스 풀어가는 해소 방법이거든요. 네, 좀 재수없죠. 멋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폭음을 한다든가, 그렇죠. 어떤 분은 막 집에서 막 폭식을 먹는 걸로.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가족과 뭐 야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하시는 분, 우리 정준 씨 그렇죠,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좀 더 질이 낮은 방법이 있고 질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매번 감정적으로 격분을 하는 거, 물건을 던진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화를 펄럭 낸다든가 누구를 괴롭혀서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라도 보면서, 내 스트레스를 얘기 좀 듣기만 해소한다든가 해도, 네. 얘처럼 너무 많이 울어버린 거다. 네네.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좀 더 질이 좋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죠. 네네. 어린아이들은 늘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모든 걸 절대로 갖추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아이들은 그러네요. 가르쳐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 어른들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네. 한 번 이렇게 막 내가 참지만 한 번 빵 하고 울고 나면 그쵸. 속이 좀 네. 시원한 듯한 느낌을 맞아, 받을 맞아. 때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정 해소라고 하죠. 해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어떻게 소화시키느냐가 다 그쵸. 사람마다 네. 다른데요. 어떠한 시기든 해소해요. 아까 왜 종천 씨 애 보면 막 욱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욱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정적 감정이 꽉 스마트폰 충전되듯이 꽉 충전되듯이 뭉쳐 있다가 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한번 공격적인 방식으로 화나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걸로 왁 하게 터지는 게 욱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썩 좋지는 않은 방법인 거죠. 왜냐면 화가 났을 때 나 화가 났어요라는 거와 네,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화를 내는 거는 사실은 그냥 화를 내지 않고도 내가 좀 굉장히 예, 속상하고 예.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걸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낼 때 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떤 인권의 침해라든가 뭐 인종차별 이런 거는 모두가 공부를 하잖아요. 아동학대나 이런 것도 공분이고 개인적인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는 너무 격분하지 않는 게 네.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은요. 네. 감정을 견뎌내고 소화를 시키는 감정 주머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밤에 야뇨증 있는 애들, 오줌 싸는 아이들이요. 네. 소변을 담는 이 주먹, 자기 주먹만한 방광이 작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쌓이면 밤에는 이제 잠에 골아 떨어지니까 주머니가 자꾸 넘치니까 예. 여러 번 싸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네. 이유가 물론 있지만. 네. 그러니까 감정을 담아내고 소화해내는 감정 주머니가 굉장히 작은 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아이는 그럼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럼 빙고 오. 늘릴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감정 조절을 잘하는 감정을 잘 다루어내고 네. 감정 발달을 하고 감정 조절을 하는 거를 네네. 어른들이 잘 지도하면 개인마다의 편차는 있지만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오. 오늘 하나 가르치면 어제보다 내일이 나은 겁니다. 희소식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주변에도 요즘 사실 욱하는 어른들이 네, 되게 네,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지금 감정 주머니 말씀하시니까 이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른들도 노력하면은 그럼요. 감정 주머니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정말 감정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은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죽을 네네. 때까지 이걸 노력하는 걸 통해 후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 순간부터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정말 이거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긍정적으로 들리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의 감정 주머니를 키워주고 또 감정 조절 능력에 큰 영향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인지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감정 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퍼즐 게임. 실패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실험이고요. 눈치 본다. 두 번째 실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고도 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살펴보는 선물 실험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껌을 줬어. 마음에 마음에 드네요. 드네. 실험 결과 이 세 명의 아이가 감정 조절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작진은 또 다른 실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젠가다.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하는 젠가 게임놀이. 집에 실제로 많이 학자 치지 말라고 자꾸 학자를 줘. 진짜로. 흔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해. 집중해서 게임을 하던 중 사전에 약속되었던 청소가 들어옵니다. 안 돼? 와트. 억지로 쏟은 거예요, 지금. 열심히 쌓아놓은 젠가가 무너지자 아이들이 시무룩해지는데요. 자, 자, 그러면 엄마, 이제 멘붕 되는 거죠. 진짜. 이때 전문가들은 엄마들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아줌마는 저는 일이라서 빨리 한 시간을 빼서 그랬어. 마음이 급해서. 내가 조금 이해해. 좋은 엄마다. 이해해. 몇 분 남았어? 아직 10분이나 남았어. 아까 그 시간에 여유 있다. 9개가 남았어. 야, 대처 능력 되게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좋으신데요? 있어. 저거 다시 할 수 있어. 분하다. 지금 앞에 실험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났던 세 아이 기억하시죠? 네. 이 아이들 옆에 엄마들 역시 매우 뛰어난 감정 조절 능력을 보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And their first exposure to how people deal with stress is what they see their parents doing. And this is probably one reason why there's transmission in attachment styles or patterns from mothers and fathers to their children. Because the mothers and fathers are kind of showing the child how they deal with stress and how they regulate their emotions. And the kids are very bright and they model that behavior. They learn that that's the way you deal with problems. 또 부모 탓이야, 또 부모 탓이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그 거네요? 부모가 역할이 커. 아니 이게 뭐 부모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잘해야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전 숙연해지네요. 이게 항상 이 프로그램을 이런 또 비슷한 프로그램 다 보면은 네.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꼭 엄마 아빠들한테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도 뭘 그러네.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뭘 푸는 잘못했다고? 열쇠가 부모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엄마들의 표정 보셨잖아요. 일단 네. 엄마들이 그 상황에서 짜증 한 번 안 내고 다시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분이 거의 도인이에요. 그러게요. 도인 수준이 아니고서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아이들이 그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식은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어떠한 정보가 뇌에 입력이 되면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뇌의 여러 가지 신경생리, 신경전기학적, 신경생화학적, 생리학적인 환경이 싹 바뀌는데 네. 이것을 매우 유사하게 담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만이 100% 결정인자가 아니고요. 어떤 대처나 감정의 표현 방식은 최소한 20여 년 이상을 부모를 끊임없이 보고 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학습되는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 찡그리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든가 네. 화를 내면 아이도 그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배워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부모를 그대로 닮는다고도 보고 감정의 발달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미숙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아이도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비행기 타면 응급시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네.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가 먼저 쓰는지 아세요? 어른이 먼저 쓰고. 그렇죠. 네. 나만 살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는 엄마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쓰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아이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부모가 어느 정도 감정적인 그 여유가 있어야 자기 마음이 좀 그러네요, 편안해야 아이 감정도 볼 수 있고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먼저 화가 나요. 아줌마가 탁 쳤더니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그 감정이 휩싸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고요. 야. 또 하나는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우리가 네. 젠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아이는 싸우거나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젠가 게임은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즐거우면 되는 건데 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즐겁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나 좀 속상했겠다. 열심히 쌓았는데 그래도 그렇죠. 즐겁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치 그것이 무슨 큰 전쟁터에 온 것처럼 그렇죠. 너무나 그런 심각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젠가가. 좋으려고 하는 네, 건데. 네, 그런 거 어쩌고 아니겠습니까? 하는 근데 건데. 이렇게 얘기 듣고 영상 보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 나부터 감정 조절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키우는 거지? 아니, 예, 난관에 봉착하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나도 지금 어. 그 생각을 하니까 네, 네. 그 저기 비행기에 대한 그 네. 적절한 이해가 네. 저도 지금까지 아이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좀 약간 좀 격앙되게 뭔가 좀 생각을 했던 것 하면서 같다. 아이들한테 좀 대처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운전하다가도 뭐 하나 끼어든다고 왜 하고서 내가 욕을 하면 네.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야 되는 분도 있는데 물론 뭐 맞아요. 운전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네네.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수시로 일어나는 일은 너무 이렇게 격분을 하고 너무 과잉 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질문들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나 네. 자신 나 이미 그러니까, 어른이 우리는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특히 부정적 감정들, 네. 화라든가 욱하는 거, 분노나 울음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꽉 누르고 억제하고 억압하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네. 이것이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감정 조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다 느끼거든요. 네. 그럼 이 희노애락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잘 포착을 해야 돼요. 딱 포착을 해서 이게 불안이구나. 이게 걱정이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을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잘 돼야 결국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감정의 발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상대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나 화났어. 그런데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우리가 나라를 남에게 뺏겼을 때 다른 나라에 그럼 식민지가 되는 건데 그때 네. 공분과 격분만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니까 네. 이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감정 발달이 잘 된 사람들은요 어떠한 회복력이 좋아요. 네. 이게 어떤 스트레스에 감정의 회복. 대한 회복하는 이제 탄력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고무줄이 네. 좋은 건 이렇게 탕 하면 제자리에 그렇죠. 돌아오듯이 그런 회복력이 좋아서 삶을 살면서 피할 수가 없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은 더 행복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고 좀 섭섭하고 네. 뭐가 네. 잘 안 풀리는 일이 있다고 눈물로 그냥 이렇게 콱 뭔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마는 거 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주머니를 좀 키우고 금방 네. 말씀하셨던 회복 탄력성을 좀 키워서 눈물 말고도 너의 네. 그 답답한 감정을 다른 걸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네.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렇죠. 울 땐 그렇죠. 울어야죠. 네. 안 울지 울다고 말라는 사는 얘기가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의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또 부모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게 오늘 아마 오늘 방송의 키워드가 아닐까 네. 싶었고요. 자, 지금 시각이 10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하고 계세요. 라이브 토크